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수학 수학원 수학2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지금 우리 수학원 함께 할 텐데요. 이전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평가1 시험들을 치러내면서 분명히 공통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수학1에서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수학 1은 그래도 최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변별력이 있는 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 다만 도형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한 문항 정도는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수학 1에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을 30여일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지 마지막 최종 점검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학원 우리 11문항 함께 풀어볼 텐데요.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1번은 보통 지수법칙에 대한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로그의 정의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로그의 정의만 알고 있다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 우선 정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A가 양수고 A가 1은 아닐 때, 그리고 N도 양수입니다. 지수에서 혹은 로그에서 미체 조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궁금해요. 그럼 이런 X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X는 log A를 밑으로 하는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지수의 표현에서부터 로그의 표현으로, 거꾸로 로그의 표현에서부터 지수의 표현으로 왔다 갔다가 되어야 되겠죠.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과 진수의 조건이 필요하다. 밑은 어때요?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로그에서 우리는 지수로 넘어가야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 보면서 읽어줍니다. A의 x제곱은 n이야 한번 퉁 치고 오는 거죠. 로그에서 밑이 왼쪽에서도 여전히 밑인 거 맞죠? 그러면 위에 주어져 있는 표현 log 3의 x가 3이에요. 그럼 얘를 지수의 표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3을 세제곱하면 x가 됩니다. 그대로 읽어주면 오케이, x는 3의 세제곱 되고요. 정답 얼마? 27이 되는 것 자연스럽죠. 로그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그의 미체 변환이나 연산에 대한 것들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로그의 표현을 지수의 표현으로, 거꾸로 지수의 표현을 로그의 표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3번. 삼각함수네요. 근데 삼각함수에서 그래프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기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5초 만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기본형이 아니라 조금 변형된다면 이때 주기,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탄젠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인과 코사인 맞습니까? y는 a배의 사인 bx 더하기 c, 코사인 bx 더하기 c, 탄젠트 bx 더하기 c, 여기 뒤에 플러스 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에도 복잡한 식들이 들어있고 앞에 개수 a 하나 곱해져 있고 뒤에 d만큼 더해져 있는 건 맞지요? 그럼 각각의 개수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가 하는 건 뭐지? 그죠? A가 하는 건 진동의 폭을 결정을 하는 거죠. B가 결정하는 건 변화하는 속도,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B와 C를 보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고 뒤에 있는 D를 보면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럼 위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봤을 때 주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주기는 어떻게 되니? 사인, 코사인 얘는 묶어서 한 방에 갑니다. 사인,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얼마? 2파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있는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얘들을 보면 b의 크기로 짠 하고 나눠주는 거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야? 파이죠. 그럼 파이를 b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a와 d의 영향을 받으니까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것이죠.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모양이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보는 순간 최대값, 최소값 주기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오케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주어진 삼각함수는 누구? 탄젠트.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얼마? 파입니다. 근데 얘를 나눠야 되죠. 누구로?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크기로 나눕니다. 절대값 파이로 나누는 거지. 절대값 파이. 어쨌든 파이가 양수니까 그대로 파이로 나올 거고 파이분의 파이. 정답 얼마?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는 순간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 맞죠? 삼각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3번이었고요. 4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 이야기가 나왔네요. 수열 단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열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객관식에서 마지막인 15번이나 혹은 단답형에서 끝에서 두 번째 21번이나 이렇게 최고난도 문항인 2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문항 중에 수열에서 최고난도 문항은 출제가 될 겁니다. 6월에도 그러했고 9월에도 그러했고 아마 수능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수열 단원의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방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수열의 최고난도 문항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고난도 문항을 충분히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기출 문항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계교재 문항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4번은 등차 수열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차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번에 4번에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등차 수열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야.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땡땡땡 제-n항까지 합을 보통 우리는 SN이라고 쓰죠. 근데 SN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SN을 보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 스텝 1. n에 1을 대입해서 S1과 A1이 같아요. 그래서 첫째 항을 찾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스텝 2 뭘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an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 sn에서 s의 n-1을 뺍니다. 맞아요.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해서 제1항부터 제-n-1항까지를 뺐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다는 이야기야? 제-n항만 남는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SN이 n제곱 마이너스 5n입니다. 그러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제1항 1 빼기 5 해서 얼마? 마이너스 4네요.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뒤에 있는 항들은 한 방에 찾아낼 수 있다. AN은 말이야. SN이 누구예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5n이죠. 근데 여기서 뺏는 거야. 누구를? n-1 넣은 걸. n-1 대입합니다. n-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배의 n-1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 플러스 5에서 플러스 6을 빼는 거죠. n제곱 n제곱 2차항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럼 1차항은 마이너스 5n에 7n을 더하는 거니까 몇 n? 2n. 여기 뒤에 마이너스 6이 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얘가 제 2항 이후부터야. 근데 n자리 1을 넣어보니까 어때요? A1은 2 빼기 6. 마이너스 4. 선생님 그럼 위에 이거 스텝 1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 첫 번째 스텝 1 따로 하고 스텝 2 따로 해서 스텝 2에서 나온 AN의 n자리 1을 넣었는데 만약에 얘랑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이제는 AN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1항은 이렇고 제2항부터는 아래와 같아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2n-6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이네요. 공차가 얼마? 공차는 n의 개수, 공차가 2야. 제1항 마이너스 4. 공차는 얼마? 2. 그럼 마이너스 4와 2를 더하면 정답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끝나는 거지. 어렵지 않죠? 다만 스텝 2에서 과정이 조금 귀찮다면 나는 이 부분을 조금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 여기 SN이 모양이 특이하거든요. n에 대한 2차거든요. AN은 1차인데 합은 2차라고?
AN은 1차인데 합은 2차라고 SN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피자는 거죠. SN은 말이야. 얘는 제1항과 제-n항을 더해서 여기에 2분의 n을 빵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에 있어서 포인트는 처음과 끝, 두 번째와 그 앞, 세 번째와 그 앞, 둘씩 짝을 지으면 항상 합이 어때요? 일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과 제-n항을 더하면 여기에 2분의 n을 곱하는 순간 SN이 나온다고요. 선생님 답은 찾았잖아요. 그치? 근데 구조적으로 얘를 바라보려고. 왜? 수능에서는 또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왼쪽에 있는 방법으로 하면 항상 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금 시간을 단축해보자고요. 이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 AN이라는 건 말이야.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A 플러스 N-1D 이렇게 된 거죠. 첫째 항에 공차를 N-1 더한 거야. 그럼 여기 AN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는 순간 그럼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2A 더하기 N-1D가 되고 여기에 2분의 n을 곱하는 거네요. 괄호 안에 있는 건 보다시피 n에 대한 몇 차? n에 대한 1차. n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 거기에 2분의 n을 곱했어요. 그럼 2분의 n을 곱하는 순간 n에 대한 2차식이 된다는 거죠. n에 대한 2차야. 근데 이때 하나 눈여겨볼 건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건 SN이 그냥 주어졌을 때 2차야? 상수항이 없잖아. 아,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역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AN을 보면 선생님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요. n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n에 대한 1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가 얘가 뭐야? 공차죠. 공차 D. 근데 SN을 봤더니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dn이 나오고 2분의 n이 곱해지니까 n에 대한 2차 항의 개수가 누가 되니? 얘가 2분의 d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SN은 말이야. n제곱 마이너스 5n이에요. 2차의 개수 얼마? 1. 근데 얘는 뭐야? 공차의 절반.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공차는 얼마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공차 D가 2임을 바로 찾아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SN과 AN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럼 이걸 보는 순간 AN은 2N하고 시작하겠지. 공차가 3이면 3N하고 시작할 거고 공차가 5면 5N하고 시작할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N하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공차가 2니까 2N하고 시작하겠지. 근데 어때야 돼? S1과 A1이 같아야 돼.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오케이. 이렇게 바로 찾아준다면 이제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SN을 보았을 때 일반항 AN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 공차 읽어주고 A1과 S1이 똑같다. 여기에서부터 AN을 찾아낸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알아두자. 4번이었습니다. 문제 이상으로 더 많이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 곡선이 있네요. 6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6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6분의 1의 x제곱.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 맞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건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다. 근데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쭉 감소하죠. 물론 x축 위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어요. 0,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쭉 이렇게 감소하는 거 맞지? 돼요? 여기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x좌표가 a일 때, x좌표가 a 플러스 1일 때
x좌표가 a일 때 그때 곡선 위의 점 라지 a. x좌표가 이번엔 a 플러스 1일 때 곡선 위의 점 라지 b. 근데 얘는 이 선분 AB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래. 대각선. 정사각형? 아,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 뭐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 그림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진다고 치면 이때 얘가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아, 3분의 AB의 길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인 거죠. 정사각형이 대각선이래요. 그럼 당연히 3분의 AB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3분의 AB의 길이 구합니다. 3분의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의 차이. 쉽죠? 빼니까 1만큼 차이가 나네요. Y좌표의 차이. 앞에서도 이걸 뺄까요? 그러면 6의 마이너스 a제곱에서 6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을 빼서 제곱했더니 얘가 루트 2래.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루트 안에 얘가 1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뒤에 있는 애도 제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제곱을 했더니 1이 돼야 돼. 그래 루트 안에 1 더하기 1 해서 루트 2가 되는 건 맞지? 에이, 6의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어요. 여기에서 6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 계산을 잘 못한 친구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수에 양수 k가 있어요. 근데 k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뭐야? k분의 1. k의 a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뭐니? k분의 a의 k제곱. 이렇게 k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연스러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도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애를 6분의 1이네. 그럼 6분의 6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빼는 거죠. 얘를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모에서 뺀 거야. 6분의 네모를. 그럼 뭐가 되니? 얘는 6분의 5 곱하기 네모가 되겠지. 돼요? 근데 얘를 제곱하니까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거든요. 아, 플러스 1이네. 그럼 이제 이건 찾으면 되니까 6의 마이너스 a제곱은 얼마? 5분의 6이 되는 거지. 다시 우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밑의 크기를 보고 증가하는 지수함수인지 감소하는 지수함수인지를 비교해 보는 거, 판단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봤어요. 곡선 위에 점 두 개를 잡아봤어요. 근데 얘가 탄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래. 그럼 대각선이니까 선분의 AB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네. 선분의 AB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죠. 두 점의 좌표를 다 하니까. X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 제곱 여기에 루트 빵. 그럼 얘가 루트 2니까 아, 노란색 밑줄 그은 얘는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몰라도 제곱하고 나니까 1이 되는구나.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애 한번 정리해볼까? 6분의 5 곱하기 양수. 그럼 당연히 플러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6의 마이너스 a제곱 얼마니? 역수 넘어가면 5분의 6이 정답이 됩니다. 6번이었고요. 8번으로 갑시다. 8번.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절대값 빵.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나 똑같습니다. 기본은.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해야죠. 무엇을 보고? 밑의 크기를 보고. 밑의 크기가 2인 로그 함수. 밑의 크기가 2인 로그 함수. 근데 얘는 x가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잖아. 아,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하고 이런 거네. 근데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요. 절대값이 없는 애 먼저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절대값이 없는 애부터 그려봅니다. 여기 1,0을 지나면서 쭉 증가하는 로그 함수 얘가 y는 로그 2x입니다. 됐죠? 선생님,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쫙 그어지는 게 얘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왜? 점근선을 찾아봐도
여기 진수는 말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x는 k보다 작거나 같아. 아, 여기 x는 k라는 애가 점근선이고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에 k-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쫙 그려지는 거지. 파란색을 평행이동하니까 주황색이 됐어요. 얘가 누구니? y는 log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입니다. 이제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만 보는 거예요. 노란색 절대값 빵 씌웠더니 x축 아랫부분이 꺾여 올라가죠. 주황색 절대값을 빵 씌웠더니 x축 아랫부분이 꺾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꺾어 올렸으니까 지금 얘들을 나눠볼까요? 여기가 1이잖아요. 선생님. 여기는 얼마니? k-1이잖아요. 그럼 1을 경계로 먼저 얘부터 봅니다. 왼쪽은 누구니? y는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는 꺾어 올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것이죠.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됐지? 근데 1을 경계로 오른쪽 얘는 그대로입니다. y는 로그 2의 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번에 노란색 보이죠? k-1을 경계로 왼쪽은 그대로야. k-1을 경계로 왼쪽.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입니다. 언제? x가 k-1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언제? x가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꺾어 올리면서 모양들 전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얘들이 교점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타나잖아요. 점 px 좌표를 x1이라고 하자. q는 관심 없어. 점 rx 좌표를 x3라고 하자. 그럼 x1은 누구니? 어떤 방정식에서 나오니? x1은 말이야. 여기 1을 경계로 왼쪽에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 방정식에서 이제 실근 찾는 거예요. 여기 방정식에서 실근이 x1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말이야. 얘는 로그 2x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여기에서 실근이 x3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에이, 똑같은 식이네. 결국엔 똑같은 식이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넣어줘서 x분의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방정식의 실근이 x1과 x3라는 거지. 물론 x1보다 x3가 더 크죠. 여기까지 돼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x가 0이 아니잖아. 그냥 양변 x를 곱해버리는 거지. x가 0은 아니잖아. x가 양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양변 x를 짠 곱하는 순간 1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 되고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x1과 x3네요. 에이, 선생님 여기에서 보니까 얘들은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의 모양을 찾아내기는 귀찮아. 근데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근의 합 불러보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k입니다. 두근의 곱은 어때요? 두근의 곱은 1입니다. 아, 둘이 역수라는 이야기네. 둘이 역수 관계였네. 나한테는 차를 구하라고 했잖아. 아니죠? 여기에서 합을 구하는 거, 합이 이렇게 되고 차가 주어져 있는 거네요. x3 빼기 x1이 얘가 2루트 3 주어져 있는 거네. 합, 곱, 차, 빈곱. 곱셈 공식의 변형. x3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은 x3 플러스 x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x1, x3 이렇게. 2루트 3을 제곱했어요. 얼마? 12. 얘는 뭐랑 같아요? k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요. 그러니까 k제곱이 16인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찾아야 돼요? 양수인 k를 찾아야죠. 양수인 k를 찾아야지. k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k는 얼마? 4네요.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드렸고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다면 분명히 절대값과 함께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프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이쁘네요. 간단하네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앞에 있는 항으로부터 뒤에 있는 항들을 차례대로 찾아 나가는 거죠.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나열하자, 관찰하자, 규칙을 찾자. 시작.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땡땡땡땡, 제22항이 궁금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웃한 항을 더하면 그 합이 2n이에요. 앞에 있는 항의 번호의 2배 하면 되겠네. 제1항과 제2항을 더하면 합이 얼마? 2. 제2항과 제3항을 더하면 합이 얼마? 4. 제3항과 제4항을 더하면 합이 6. 제4항과 제5항을 더하면 합이 8.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되지. 만약에 제1항의 값을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제2항은 얼마니? 더해서 2가 되게 2-a. 더해서 4가 되게 제3항은 2 플러스 a. 더해서 6이 되게 제4항은 4-a. 더해서 8이 되도록 제5항은 4 플러스 a.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네요. a가 1이어도 뒤에 있는 애들 조건 만족하게 나열할 수 있고요. a가 2여도 나열할 수 있고요. a가 3이어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의 값에 따라서 나머지 항들이 쫙 다 달라져요. 근데 이걸 관찰했을 때 뭘 찾을 수 있어야 될까? 홀수 번째 항들만 혹은 짝수 번째 항들만 얘들을 건너뛰면서 봤더니 와우 이만큼 커지네요. 와우 이만큼 커지네요. 과연 우연일까? 관찰해서 찾아낸 규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제 n항과 제 n 플러스 1항을 더하면 얘가 2n이에요. 근데 이건 이웃한 항들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제 n 플러스 1항과 제 n 플러스 2항을 더하면 얘는 2n 플러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n에 n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맞아? 쭉 빼요. 빼면 제 n 플러스 1항이 없어지고 제 n 플러스 2항에서 제 n항을 뺀 값이 얼마? 2로 항상 일정하구나. 하나의 항을 건너뛰면 짝수 번째 항들만 보거나 혹은 홀수 번째 항들만 보면 등차 수열을 하는 거죠. 짝수 번째 항만 보거나 혹은 홀수 번째 항만 보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하는 거지.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22항은 제2항에서부터 짝수 번째 항들만 보는 거야. 짝수 번째 항 중에 첫 번째야. 제2항. 짝수 번째 항 중에 두 번째야. 제4항. 제22항은 짝수 항 중에서 11번째죠. 그러니까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10번 더 해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B 플러스 20이야. 제1항과 제22항을 더하고 싶다고 쭉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니? A 플러스 B가 2니까 제1항 제2항 더한 게 2니까 정답은 얼마? 22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이웃한 연속한 항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면요. 이건 뭐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풀다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n 플러스 1을 넣고 나서 뺐을 때 하나의 항을 건너뛰고 나면 홀수 번째 항들만 혹은 짝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봤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4점짜리였네요. 풀이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11번으로 갑시다. 11번 어떠셨어요? 표현이 조금 낯설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sin x라는 애랑 2배의 sin 6분의 k파이 빼기 sin x. 여기는 x가 아니거든요. 여기 6분의 k파이니까 앞에 있는 애는 상수인 거예요. 상수.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으면 문제가 훨씬 어려워졌을 겁니다.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는 문제가 아니야. fx랑 그리고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함수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 얘가 왔다 갔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AK라는 애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AK는 말이야 누구니? AK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k파이 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sin x와 sin 6분의 k파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는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때는 모양이 좀 복잡하네요, 선생님. 왜? 얘는 2배의 sin 6분의 k파이 빼기 sin x가 sin 6분의 k파이랑 같은 거니까. 복잡해요? 아니지. 넘어가요. 똑같이 생겼잖아. 얘가 넘어가요. 그럼 결국에 똑같네. sin x가 sin 6분의 k파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때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니까 에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결국에 AK라는 건 말이야 Y는 sin X랑 그리고 누구? Y는 sin 6분의 K파이 이 방정식에서 교점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근데 K의 값이 변하죠. K의 값이 변할 때 교점의 개수가 변하죠. 그래서 A1, A2, A3, A4, A5 찾아주면 끝납니다. sin x 그려보죠. sin x는 sin은 말이야 여기 파이가 될 때 그리고 2파이가 될 때 한 주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통 얘가 y는 sin x입니다.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요. 됐니?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어요. 근데 누가 필요하니? y는 sin 6분의 k파이. 여기 파이 대신에 x로 문제를 풀어서 틀린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파이가 들어간 걸 보면 얘는 직선이거든. 그럼 k가 만약에 1이에요. k가 1이면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k가 1이면 sin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를 지나면서 6분의 파이 1 때 사인 값 그때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을 쫙 지나면서 얘가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둘, 두 개 나타나지 않니? 이런 걸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 k의 값에 따라서 사인 6분의 k파이 얘가 변하죠. 그때 ak 얘가 따라 변합니다. 맞니? 돼요? 그럼 k가 1, 2, 3, 4, 5 찾자.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이요. 쫙 그었어. 교점 몇 개? 2개. A1은 2입니다. 2가 들어가면 사인 3분의 파이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때도 교점 몇 개? 2개입니다. 쫙 그었지. 돼요? 3을 넣었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잖아. 이때는 x축과 평행하게 쫙 그으면 교점 몇 개? 하나. k가 4일 때에는 2분의 루트 3 k가 5일 때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위와 동일하게 2와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을 쭉 다 더합니다. 정답 얼마? 9가 되네요. 우선은 주어져 있는 fx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라는 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다. 그러면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보니까 에이 엄청 쉽네. 이러면 이제 기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 문제로 바꾸고 나서 이제 교점의 개수들을
관찰해 주시면 끝. 11번이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14번. 객관식 중에는 수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번호. 근데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끝나요. 읽어봅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직선 L은 x-2y 플러스 루트 5는 0입니다. 직선 위의 점 PN과 x축 위의 점 Q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직선 PN, QN과 직선 L은 서로 수직입니다. 얘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선분 PN, QN의 길이와 선분 PN, P의 N 플러스 1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접점이 P1일 때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랬네요. 직선 L은 말이야, 얘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루트 5입니다. 직선 위에 점 PN에 대하여 수직인 직선 짠! 그은 거죠. 아, 그러면 이 직선 L은 말이야,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이요.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수직으로 그었어. 수직으로 그었어. 얘는 평행해.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인 애들이 4개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니? PN, QN의 길이와 PN, PN 플러스 1. 아, 이 길이가 서로 같대. 이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때 하나를 LN이라고 하면 여기가 L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 직선 L은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이요. 여기 아래 PN과 RN 플러스 1, 얘도 기울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얘가 2대 1이라는 이야기거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얘가 2대 1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직각인 삼각형들이 닮았죠. 따라서 QNRN 플러스, QNRN 플러스 1은 말이야, 여기에 얘들 QN 플러스 1, RN 플러스 1, 여기에 2배 한 것과 같은 거야. 2배 하면 짠! 이렇게 뭐야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빈칸들 채워봅니다. RN 플러스 1, Q의 N 플러스 1. 여기는 넘어가면 가에 알맞은 건 누구니? 가에 알맞은 건 2분의 1이야. 근데 가에 알맞은 게 2분의 1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PN 플러스 1, Q의 N 플러스 1은 2분의 3 곱하기 PN, QN. 여기 2분의 1 들어가니까 2분의 3이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3이 계속 곱해진다는 이야기는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아, 여기 PN, QN을 만약에 LN이라고 하고 얘를 L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여기 2분의 3이 짠 하고 곱해져 있는 모양, 등비수열인 거지. 공비가 2분의 3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나의 알맞은 건 누구니? 나의 알맞은 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까지 되죠. 근데 뭐라고 했니?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제 N-1를 더해봐 이런 거야. PKP의 K 플러스 1, PKP의 K 플러스 1. 아,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K, QK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나에서 구하네. 쏙 들어가는 거죠. 뭐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다로 갑니다. 다는 공비 얼마? 2분의 3.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n-1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분모는 얼마니? 2분의 1. 분모 문제에 2배 해주면 얘는 2배에 2분의 3의 n-1제곱 빼기 1 다까지 찾았습니다. 가나다에 알맞은 거 전부 다 찾았죠. 이제 가에 알맞은 수를 P래. 가에 알맞은 수를 P, 나에 알맞은 식을 Fn, 다에 알맞은 식을 GN이라고 하자.
근데 P가 2분의 1이니까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F3과 그리고 G4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F3은 얼마? N자리에 3 넣었더니 2분의 3의 제곱. G4는 얼마니? G4는 2배에 2분의 3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3을 제곱했어요. 4분의 9네요. 뒤에 있는 부분 먼저 계산. 8분의 27에서 1을 뺐습니다. 그럼 여기에 2배 하는 거니까 8분의 19가 되네요. 돼요? 4분의 9에 4분의 19를 더하니까 4분의 28 되고요. 정답은 7입니다. 수열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이제 14번에서 객관식 문항 중에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출제가 되었지만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었습니다. 만약에 빈칸이 없었다면 그 넓이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등비수열 이야기가 나오고 등비수열의 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 과정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도형을 해석하기가 중요한 문제였네요. 이렇게 우리 객관식 수학 원문항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으로 갑니다. 단답형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곡선 두 개가 있네요. y는 nx제곱. 얘는 밑이 3 이상인 애니까 2x제곱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 밑이 2인 애보다는 밑이 n인 애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x는 1에서 자르고 x는 2에서 잘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 AB의 길이와 3분 CD의 길이를 더해서 그러니까 얘들의 평균이죠.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여기에다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높이 역할을 하는 건 1이네요. 얘가 18보다 작거나 같은 것. 그럼 2가 넘어가면 얘는 3분의 AB의 길이와 3분 CD의 길이가 36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3 이상인 자연수 n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엑셀 1 대입합니다. 각각의 점들의 좌표들을 표현해요. x좌표가 1일 때 점 A 1,n, 점 B 1,2입니다. x좌표가 2일 때 점 C의 좌표 2,n 제곱, 점 D의 좌표 2,4입니다. 3분의 AB의 길이는 얼마? 3분의 AB의 길이는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n-2고요. 3분 CD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둘 더해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6이 36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n에 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시작. n 더하기 7과 n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합니다. 0이 되는 n값, 0이 되는 n값 마이너스 7과 플러스 6, 4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찾고 싶니?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 3 이상인 애 중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쏙 누가 되니? 3, 4, 5, 6 이렇게 4개만 되는 거 맞죠? 합을 구하세요. 정답! 더하면 9, 더하면 9 정답은 18이 되네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평행하잖아 두 개가. 그러면 3분의 AB의 길이, 3분 CD의 길이 더해서 2로 나눠. 여기의 높이는 지금 1이니까 간단하죠. 얘가 18이야. 그러면 AB 더하기 CD가 36보다 작거나 같아요. 3분의 AB의 길이 구하시고 3분 CD의 길이 구하면 n에 대한 2차 부등식만 풀면 끝.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풀었다가 에이 함정 안 속아. 자연수 n이겠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좀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고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이런 수열 문제는 좀 많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평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표현 자체가 이제 낯설지 않죠. 우선 위에 있는 표현을 보면요. 제 n항으로부터
제 n 플러스 2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항을 건너뛰고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근데 n이 1, 3일 때, 홀수일 때와 n이 2, 4, 짝수일 때가 다릅니다. 아,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4항, 제 5항, 제 6항, 제 7항, 땡땡땡땡 가는 거죠. 제 1항 몰라. 제 2항 몰라. 이렇게 시작. 제 1항 홀수 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제 3항은 앞에 있는 항에서 3만큼 빼야 돼. 또 제 5항은 또 3만큼 빼야 돼. 이렇게 가는 거지. A-3과 A-6이 됩니다. 제 2항 제가 하늘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 짝수 번째 항에서는 말이야. 다음 항이 나올 때 3만큼 더해지는 거야. 3만큼 더해. 또 3만큼 더해. 제 4항 얼마? B 플러스 3이요. 제 6항 얼마? B 플러스 6이요. 근데 끊어. 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제 n항과 제 n 플러스 6항이 서로 같다. 함수 같으면 이게 주기함수라는 이야기고요. 수열에서도 지금 주기가 있다는 표현이지. 제 1항과 누구가 같아요? 제 7항이 같아요. 얘 제 1항이랑 같은 거예요. 제 8항과 누가 같아요? 제 2항이 같아요. 아, 그럼 앞에 있는 6개가 또 6개가 반복되고 또 6개가 반복되고 또 6개가 반복되고 6개씩 계속 반복되는구나. 제 32항까지 나열해 보라는 이야기야? 아니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2까지 AK라는 건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 더해주세요. 6개. 근데 6개가 몇 묶음 있어? 5묶음 있어요. 그럼 몇 개인데 항이? 30개. 근데 제 32항까지니까 누가 필요하니? 제 1항과 제 2항 한 번 더 필요하지. 돼요?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 다 더했습니다.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니? 얘는 A가 3개, 그리고 B도 3개. 제 1항과 제 2항, A와 B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A가 16개 있어요. B도 16개 있어요. 근데 얘가 11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니? 넘겨 7이네요. 제 1항 더하기 제 2항의 값 끝입니다.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졌다면 만약에 이런 표현으로부터 제 1항 더하기 제 2항이 아니라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이렇게 만약에 줬다면, 짝수 번째 항 이렇게 만약에 제 6항 이렇게 줬다면,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6이니까 아,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었겠구나. 됐죠? 지금 홀수 번째 항들 사이의 규칙과 짝수 번째 항들 사이의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앞에 있는 6개만 잘 관찰하면 뒤에 있는 6개, 또 뒤에 있는 6개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러면 32개의 항이지만 앞에 있는 30개만 6개 끄는 것이 똑같은 모양이 5묶음 나온다는 걸 알고 마지막 2개는 제 1항, 제 2항과 똑같구나 라는 것만 캐치한다면 문제는 끝. 19번이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와서는 그래도 3점짜리 문항들이라 18번과 19번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이제 21번 수학원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수학 1에서 이제 마지막 문항은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원래 그래요. 보조선을 긋기가 어려워. 그리고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왜 저런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왜 보조선을 저렇게 그어야만 하는지, 왜 보조선을 저렇게 긋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지, 그 왜라는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보면 당연히 이해는 되겠지.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21번답지 않게 풀이 과정도 너무 쉽고요. 사실 수능에서는 이것보다 삼각함수의 활용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법칙도 쓰고 뭐 코사인 법칙도 쓰고 이러겠죠. 보통은 삼각형이 나오고 외접원 이야기가 나오면요, 외접원 빙고. 외접원을 보는 순간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지.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얼마인지도 구하고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구하고,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한 가지 더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넓이에 대한 관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건 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삼각형에서 알지 못하는 변의 길이, 알지 못하는 각의 크기, 얘들을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부터 체크하자. 3분의 AB의 길이 6입니다. 3분의 AC의 길이는 8입니다. 각 A의 이등분선. 2등분선. 얘도 보니까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만약에 공부했다면 여기 이등분선이니까 선분 BC의 길이를 얘도 6대 8로 분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를 만약에 6t, 얘를 만약에 8t 이렇게 놓는 거 필요하다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써먹든 써먹지 않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 좌우변의 길이 비대로 밑변을 분할한다. 좌우변의 길이 비대로 밑변을 분할한다. 기억해 두시고, 외정화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때 D에서 선분 AC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E라고 하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선분 A의 길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선분 AC의 길이었다면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을 그걸 그려야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 AE라는 애가 어떤 삼각형에 들어있는지를 봐야죠. 여기 직각이잖아. 선분 AD의 길이를 X라고 해야겠구나. 됐지? 그리고 주어진 각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세타와 세타라고 하자. X분의 A. 됐죠? AD의 길이 분의 AD 분의 AE. 얘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선분 A의 길이니까. AD의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얘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만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에 보조선들이 필요하네요. 보조선을 긋습니다. 하나 그어주고 또 하나 그어주고.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짠 나타나죠. 봐봐. 선분 BD에 대해서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이 이 문제에선 포인트야. 외접원이 나와서 사인 법칙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해. 그래서 원주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호 BD에 대하여 BAD나 BCD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세타야. 마찬가지로 호 DC에 대하여 DAC의 크기나 DBC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는 것이요. 끝.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니?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보고 밑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캐치할 수 있느냐? 선분 BD의 길이 Y, 선분 DC의 길이 Y. 갑시다. 이제는 다 나타냈습니다. 다 그렸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죠.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선분 BD의 길이 Y의 제곱은 불러보세요. 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선분 CD에 대해서 그때 마찬가지로 Y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봤지. Y랑 X, Y랑 X 왼쪽 삼각형이나 오른쪽 삼각형이나 코사인 법칙 쓰고 나니까 얘가 서로 같아. X제곱 없어지고요. 36 마이너스 12X 코사인 세타는 64 마이너스 16X 코사인 세타. 넘어갑니다. 4X의 코사인 세타는 28이 되네요. 내가 구한 건 뭐야? X 코사인 세타. 정답 7입니다. 끝.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야 할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할까?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방향만 잘 잡는다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진다.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능에서 상가함수의 활용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꼭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10월 학력평가 점수에 전혀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남아있는 시간들 하루하루 정말 후회 없도록 여러분들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아마 내가 살아온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뜨겁고 치열한 한 달이었어 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능날 오늘보다 훨씬 더 기분 좋게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